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공항시설법과 그리고 드론에 관한 특별법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총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시설법에 들어가서 초기량 비행장치 관련 공항시설법,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법 제36조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은 장애물 제한 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 표지의 설치 위치 및 방법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이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구조물에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3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외의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해당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의 서식의 신고서에 당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위치가 포함된 도면. 2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 사진. 3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항행안전시설은 국토부 장관이 설치한다. 2항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 항행안전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 해당 시설을 국가에 기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이거는 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당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해서 1호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호가 자금 조달 계획, 3호가 시행기간, 4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은 제43조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사용 개시 이전에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볼 것 같으면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등은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2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항해안전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그 사용료의 금액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항해안전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 다음 금지행위는 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시행자 등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등의 허가 없이 착륙대, 유도료, 계류장, 경락고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2항에서는 누구든지 할주로, 유도로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항에서는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항에서는 누구든지 항행안전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항공기 항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5항에서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 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 지역 등 국토교통부역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조류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항공기 조류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 같으면 초경량 비행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당히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류 충돌 예방하고 그다음에 새떼들 이걸 갖다가 접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6항에서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시행자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성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호에 영업행위, 2호에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호에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4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금지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시행규칙 제4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56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라 하면 당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우선 착륙대, 계류장 및 경락고, 2호에 항공기 급유시설 및 항공기 저장시설, 그 다음에 금지행위 시행령 제50조 규정하고 있는데 제56조 제6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당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1호에 노숙하는 행위, 2호에 폭언 또는 고성 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호에 강호물을 설치,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호에 기부를 요청하거나 물품을 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5호에 그 밖에 항공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 공항시설법에도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초경량 비행장치 벌칙 이거는 법 제64조에서
제6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서 그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그 다음 시정 명령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이런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공항, 비행장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되고, 그 다음 공항, 비행장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의 토지 출입 및 사용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그 다음 이착륙장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 시정 명령 또는 허가 승인 처분 취소를 위반한 자, 여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사업 시행자 등 이착륙장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영업행위, 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의 금지 행위를 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유사 등하의 가림 또는 소등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그 공항시설법에서는 그 이행강제금이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 것 하면 법 제70조 해서 시정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행을 갖다 강제하는 거죠. 강제하는 건데 만약 이걸 안 했으면 안 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장애 등 또는 표지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안 한 경우죠. 그래서 항공장애 등 또는 표지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항공장애 등 또는 표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하는 거는 벌칙을 한번 그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여기 나온 모든 벌칙을 한번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 그래서 안전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그 다음에 항공기 대여 초경영병 사용사업 항공레저사업의 폐업 절차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항공보험에 가입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그 다음 검사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항공장애 표시 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이착륙장을 설치 관리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그래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 이게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은 300만 원의 과태료인데 이건 항공안전법에 나오죠. 그 다음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비행제한 공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 야간 비행 등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유사 등하 등의 가림 또는 소등 명령을 위반한 자 2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과태료인데 요거는 위에서 조금 전에 말한 세 가지는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 유사 등하 등의 가림 또는 소등 명령을 위반한 자는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장치 소유자 100만 원 이하에 그건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고 말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장치 소유자 등 그다음에 그 사고 보고를 않거나 거짓 보고한 조종사 또는 그 소유자 이래서 이건 30만 원이 가장 작은 그 과태료죠. 그러니까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 보조금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람 해서 요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인데 요거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주류 등의 역량으로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한 사람. 그다음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특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국가 보조금, 융자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항공사업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항공안전법하고 국가 보조금, 융자금 등 교부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항공사업자는 항공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인정을 받지 않고 조종사 증명 없이 비행을 한 사람 그렇게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 대여업을 격려한 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격려한 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을 격려한 자. 이거는 항공사업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 대여 등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 대여업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자. 그렇게 하고 이건 항공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이죠. 그 다음에 공항 비행장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이건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항 비행장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의 토지 출입 및 사용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이건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착륙장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이것도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정명령 또는 허가 승인 취소 처분을 위반한 자, 그래서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에서 이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다음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 그것도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시정명령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서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류 섭취 제한 등의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그다음 사업 개선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 대여업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자, 이거는 1,000만 원 이하의 하여튼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해서 검사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그 다음 검사 공무원의 검사 출입을 거부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래서 이건 항공사업하고 공항시설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 장용을 비행한 사람, 이건 항공안전법에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죠. 이 벌칙은 제가 초반문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가끔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 거니까 이건 강화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지고 그런 변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 벌칙에 관한 조항은 항상 체크해보고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또 시험에는 꼭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벌칙에 관한 거는 항상 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드론법이라고 불리우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이게 201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드론에 관한 소위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이 드론에 관한 특별법이 하나 더 만들어졌고, 지금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UAM,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설명했었죠. UAM에 관한 특별법도 지금 준비가 돼가지고 이번 달이죠. 8월 달 중에 국회에 법안을 갖다가 상정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UAM에 대한 특별법도 이제 제정되고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이게 아마 우리 UAM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여튼 이 UAM에 관해서 하여튼 전력적인 경주를 하고 있다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론법, 소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이것도 원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모법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만 살펴보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적에 한번 법령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목적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에 있어서는 제1조에 하던 모든 법의 제정 목적 이걸 이제 규정해 놨는데, 이거 한번 볼 것 같으면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 드론 시스템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 편의 정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제정 목적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조에 정의 조항이 있는데 1항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우선에 드론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드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한번 볼 것 같으면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이 드론에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한번 앞에서 무인 비행장치 정의 설명 나올 적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이건 이제 원래 정확히 표현하면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론법에서는 이걸 이제 제대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이렇게 해서 그걸 고쳤거든요. 고쳤는데 이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드론 택시가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에도 보면 2035년까지는 초기에는 이 조종사가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승객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조종사가 탑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또 정의가 또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시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여튼 1호에 보면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해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을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들을 말한다. 그래서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 세 항목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 그 다음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인 항공기. 그 밖에 원격 자동 자율 등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그 밖에 원격 자동 자율 등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해하는 비행체. 그래서 여기서 드론의 핵심은 원격, 그다음 자동, 자율. 앞으로는 모든 드론은 완전 자율 비행하는 쪽으로 나아갈 겁니다. 발전할 거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원격 자동 자율 등 국토교통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해하는 비행체에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원격 자동 자율.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호에서 드론 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 체계 지상 통제국은 이착륙장 및 조종 인력을 포함한다. 해서 항행 관리 및 지원 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이 드론 시스템, 이렇게 해서 제가 첫 시간 이야기할 적에 아이카오에서 드론을 갖다가 RPA로 통일했다고 그랬죠. RPA 명칭을. RPA가 뭔가면 Remotely Piloted Aircraft입니다. Remotely Piloted Aircraft. 그래서 리모트리를 하는 것은 원격으로 파일럿에 조종되는 그런 기기다겠죠. 항공기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드론 시스템이라 하는 거는 드론이라 하는 거는 이게 단독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총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드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PAS, 그러니까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이렇게 하고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드론 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드론 통신체계, 이 통신체계도 필수적이죠. 그 다음 지상 통제국, 지상에 통제국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행 관리 및 지원 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드론이라 하는 것은 항상 시스템적인 단독으로 못 움직이고 시스템적으로 총합돼서 움직인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호에 드론 산업이란 드론 시스템의 개발, 관리, 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그 다음에 드론 사용 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 살포,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초기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등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항공사업법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드론에서 드론 사용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비행 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드론 교통 관리. 이게 UAM에서 이제 드론 도심 교통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론 교통 관리라 하는 것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비행 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하는 거. 이 드론 교통 관리는 UAM에서 이거 발전 필수적인 사항인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그렇게 하고 제3조에 드론 산업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볼 것 같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역 간 상생 문화를 구축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드론 산업의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나서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7대 강국으로 간다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5대 강국까지, 드론 5대 강국까지 가는 걸 갖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방제, 방역, 보건, 청량, 감시, 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이제 소위 드론이 그냥 쓰이는 거, 용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에도 드론 쓰이죠. 그 다음 방제, 그 다음 방역, 보건, 청량, 감시, 구호. 이 대표적으로 하여튼 드론이 활용되는 그 용도를 다 드러는데, 여기 이런 데 써가지고 특히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법 조문으로 하여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해서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위 드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그 다음 공항시설법에서 드론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게 있죠. 이 두 개 법률이 서로 충돌할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 소위 드론법이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론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그래서 항공안전법에도 드론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드론법에도 드론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 두 개 법률이 충돌할 적에는 이 법이 드론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소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추진 체계에서 제5조에서 이게 항공안전법에도 보면 안전정책, 항공안전정책의 기본 정책 수립하는 것처럼 이것도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볼 것 같으면 정부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항공안전법도 보면 그렇고 항공사업법도 그렇고 이 기본 정책 하는 것 이걸 갖다가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는 당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우선 드론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그 다음 2호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그 다음 3호에 드론 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호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5호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그 다음 6호에 드론 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7호에 드론 산업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8호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9호에 그 밖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갖다가 정부에다가 수립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3항에 볼 것 같으면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강력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각 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항에는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다음 5항에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간부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6항에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6조에는 드론 산업 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1항에 볼 것 같으면 정부는 드론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 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에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및 민간 부분의 드론 시스템의 중장기 수요 전망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항은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 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 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제7조에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1항에 보면 정부는 드론의 운영 관리 및 드론 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드론 산업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드론 산업의 협의체 및 2항 드론 산업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혹시 들었으면 UAM 팀 코리아라 하는 게 이런 게 나오죠. 그거는 이제 UAM 특별법이 아마 제정이 될 건데 거기서 상세 규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드론 산업 협의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제8조에 공공기관 드론 활용에 등을 요청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 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에 드론 산업의 육성해서 제9조에 드론 시스템의 연구개발, 정부는 드론 시스템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본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 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서 드론 시스템의 연구, 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3항에 정부는 드론 시스템에 관한 연구, 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항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제10조에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이거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지자체별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이거 하려고 경쟁도 좀 치열하죠. 그렇게 해서 이 특별 자유화 구역을 해서 이제 지정을 받게 되면
이곳에서 이제 이곳에서는 일정한 기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고라든지 이런 게 의무가 면제되고, 그 다음에 유예되고, 그 다음에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특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10조에 특별 자유와 드론 특별 자유의 지정 및 관리에서 1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게 하여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2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특별 자유화 구역에 해당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당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정, 허가, 승인, 평가, 신고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드론에서도 하여튼 인정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규제 사항을 갖다가 인정, 허가, 승인, 평가, 신고 이걸 갖다가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이게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가장 특전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1호에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가망증명. 이 특별가망증명도 이제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고, 2호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비행허가 꼭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안 받아도 된다 하면 간소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 비행허가 또는 안정성 인정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정, 허가, 승인, 평가, 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하게 하여 관계 중앙경영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항, 그 밖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제11조에는 드론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이 자유화구역하고 시범구역, 이거는 현재도 실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끔 신문에도 자주 납니다. 보도에도 자주 나는 거니까, 이건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친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한번 볼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드론 시스템의 실정, 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 시범 사업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2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시범 사업구역에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호에 드론의 성능 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2호에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 3호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의 활성화, 이건 이제 정부는 드론 산업에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게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각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창업 자금의 융자, 그 다음에 드론 관련 연구 개발 성과의 제공, 그 다음에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호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제13조에서 드론 첨단 기술의 지정 및 지원, 이렇게 해서 1항에 산업통상부 장관은 드론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드론 시스템을 첨단화할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다 드론 첨단 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볼 것 같으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 첨단 기술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사망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드론 첨단 기술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항에 산업통상부 장관은 드론 첨단 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해서 1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호에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서 규정했고요. 그 다음 5항에는 제1항에 따른 첨단 기술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이 조문을 둔 게 사실 드론 우리나라에서 드론도 만들고 하죠. 만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특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 중국 제품에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제품이 거의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상용 시장은 한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부가 그냥 맡겨두는 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통상사업주 여기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국산 제품을 특히 공공기관에서 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이런 제도를 줬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드론 사업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근거가 여기에 기하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제1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이 드론도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 지적재산권 특허 같은 거 등록을 해야 되는 이건 이제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정부는 드론 시스템의 연구 활동과 드론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 시스템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육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드론 시스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호에 지식재산권 침해의 대응과 복구, 그 다음에 2호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홍보, 3호에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활용, 4호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 이렇게 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위해서 추진할 사업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16조 우수 사업자의 지정 등. 그래서 1항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사용 사업자 중 드론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수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수 사업자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우수 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사망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수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 우수 사업자로 지정이 들어도 이게 어떤 취소 사유가 해당되면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1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사업자의 지정을 받는 이건 반드시 취소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호에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우수 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4항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17조 드론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게 소위 이제 UAM 드론 택시가 등장하게 되면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조문인데요. 그 1항에 한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하여 당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전담 사업자로 지정하여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 산업 관련 단체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다음에 2항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사업자는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의 운영,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드론 택시가 등장하게 돼가지고 전담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부터 이제 수익을 갖다가 이제 징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규정을 둔 거죠. 그 다음에 3항에 볼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경우 드론 비행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드론 비행로라 하는 게 이제 일종의 해랑인데요. 이제 드론이 가는 길, 그걸 갖다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게 2021년 12월 7일 날 이게 신설돼가지고 이제 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규정을 뒀는가 하면 우리나라 공력은 지난번에 공력 설명할 때 설명했지만은 이 군에서 운영하는 공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하고 협조가 안 되면 원활한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봤을 적에. 그래서 이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이 조항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5항을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나온 문제 중심으로 풀이를 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